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계 무역의 지도를 정말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 위대한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이나 세상을 지배했던 육지의 길이 막히고 바다가 역사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수천 년간 저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던 낙타의 시대가 저물고 어떻게 배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실크로드의 황금기, 중국 당나라 시대입니다. 이때 실크로드는요,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야말로 거대한 문명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라는 게요, 그냥 한쪽에서만 물건을 보내는 그런 일방통행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종이처럼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 제품들이 서쪽으로 쫙쫙 뻗어나갔고요. 반대로 서역에서는 중국 황제들이 그토록 탐냈던 첨나, 즉 하늘의 말이라 불리던 명마들, 그리고 향신료, 아주 화려한 유리 제품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 교환을 넘어서 각 문명이 가진 최고의 것들을 주고받는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였던 거죠. 근데 말이죠. 실크로드의 진짜 중요한 가치는 이런 물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사상과 문화가 흘러넘치던 아이디어의 고속도로였거든요. 인도의 불교가 이 길을 통해서 중국에 전해졌고,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문항들이 중국 비단 위에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역사를 바꾼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 이 재지술이 바로 이 길을 따라 전 세계로 파져나가게 된 겁니다. 당시 실크로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장안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장안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뉴욕이나 론던처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상인, 외교관, 학자들로 그냥 밤낮 없이 북적이는 진짜 국제도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황금기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잇던 이 위대한 길이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 황금기의 붕괴가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었어요. 751년에 탈라스 전투에서 지면서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요. 곧이어 755년에는 안사의 난이라는 어마어마한 내란이 일어나면서 제국이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토본이나 위구르 같은 주변 세력들이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이제 이 길은 더 이상 안전한 통로가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 많던 낙타들이 멈춰서야만 했을까요? 우선 당나라라는 중앙 권력이 무너지니까 길의 안전을 지켜줄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 빈자리를 토본 같은 강력한 군사 세력이 차지해서 길을 막고 상인들을 약탈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구르족은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상인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물렸습니다. 결국 이 실크로드는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안 되는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럼 이제 문명 간의 교류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인류는 그냥 이대로 단절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이 열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래는 바로 바다에 있었습니다. 육지의 위기가 오히려 인류의 시선을 저 광활한 대양으로 돌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이 위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바로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육지의 길이 막히자 그들은 바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겁니다. 이 해상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침반이 없었을 때는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바다로 나아가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방향을 잃을 걱정 없이 인류는 대담하게 미지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였죠.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이 거대한 배, 정크선입니다. 이 배는요, 배 안을 여러 칸으로 나누는 혁산적인 설계를 해서 일부가 부서져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크기죠. 낙타 수백 마리가 옮겨야 할 짐을 이 배 한 척이 그냥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던 해상 무역이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나침반과 정크선이라는 이 강력한 두 개의 날개를 단 인류는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바로 바다의 향신료길이죠. 중국 남쪽 항구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와 인도를 거쳐서 저 멀리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이요. 이 길은 위험한 중앙아시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통로였어요. 이제 세계는 비단이 아니라 동방의 향신료와 차, 그리고 아름다운 도자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육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다를 통한 상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아니, 왜 바다가 육지를 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이동 속도, 약탈의 위험, 그리고 중간중간 상인들에게 내야 했던 그 수많은 통행세까지 모든 면에서 바닷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로 변경이 아니라 효율성에 만들어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던 거죠. 무역의 주인공도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상품은 바로 향신료였어요. 후추나 정향 같은 동방의 향신료는 유럽에서 금과 맞먹는 가격에 팔려나갔고 중국의 그 정교한 도자기와 깊은 향의 차는 새로운 부와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 바다 건너온 새로운 보물들에 푹 빠져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전환은요, 단순히 길이 바뀐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계 경제 중심축 자체가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였죠.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한 열망이 훗날 유럽인들을 더 먼 대항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아는 대항해 시대를 여는 아주 결정적인 발판이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길이 바뀌면 세상 자체가 바뀐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디지털 실크로드와 전 세계를 잇는 새로운 길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과거 육지에서 바다로의 전환이 세계사를 바꿨듯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새로운 길들은 미래를 또 어떤 모습으로 바꾸게 될까요?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